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월세 하락 소식과 그 배경, 그리고 도시별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캐나다에 사는 많은 분들이 매년 계약 갱신 시마다 월세 인상 통지를 받으며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 들어 전국적으로 월세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두 달 조정이 아니라 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집을 구하신 분들이나 곧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간의 상승세를 뒤집는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몬트리올 같은 대도시에서는 평균 월세가 수백 달러씩 내려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2025년 7월 기준 2,121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3.6% 하락했습니다. 밴쿠버는 투베드 기준 약 3,170달러로 약 7에서 8% 내려갔고, 토론토는 약 2,690달러로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캘거리, 몬트리올도 각각 약 2에서 4% 하락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월세 시장에서 이 정도 하락폭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하락이 시작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급 확대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착공된 신규 아파트와 임대 전용 주택이 이제 속속 시장에 풀리면서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요 둔화입니다.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이민자 수 증가 둔화, 그리고 일부 지역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사를 미루는 가구가 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기 불확실성입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 속에서 세입자들이 더 저렴한 주거지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맞춰 집주인들도 임대료를 조정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세입자를 유치하기 어려워 첫 달 무료나 이사비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보러 가면 하루 만에 계약이 나가버리던 시장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죠. 물론 모든 도시가 같은 속도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폭이 큰 곳도 있지만 아직은 완만하게 움직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 평균 수치뿐 아니라 도시별 변화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캐나다 전역의 월세 하락 현황과 도시별 변화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하락세를 이끌어낸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이 바뀌면 기회를 잡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 2025년 캐나다 월세 시장의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하락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밴쿠버입니다. 투베드룸 기준 평균 월세가 약 3,170달러로 내려가면서 전년 대비 7에서 8% 하락했습니다. 밴쿠버는 그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월세 도시로 꼽혀왔는데요. 이번 조정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다운타운과 인근 지역에 신규 아파트와 콘도가 대거 공급되면서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더 이상 이전처럼 높은 월세를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계약 시 한 달 무료 거주나 첫 해 할인 같은 프로모션까지 등장해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임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토입니다. 토론토의 투베드룸 평균 월세는 약 2,690달러로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했습니다. 토론토는 여전히 높은 주거 수요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 콘도 임대 매물이 늘어나고, 특히 다운타운 외곽이나 교통 연결이 좋은 지역에 저렴한 매물이 늘면서 전체 평균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이후 투자용 부동산의 공시를 줄이기 위해 소유주들이 월세를 낮춰 경쟁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캘거리의 경우 평균 월세가 전년 대비 약 2에서 3%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밴쿠버나 토론토보다 작지만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던 급등세가 드디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캘거리는 에너지 산업 호황과 인구 유입 덕분에 월세 상승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최근 신규 주거 단지 공급과 임대 전용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다만 특정 인기 지역은 여전히 매물 부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은 평균 월세가 약 2에서 4% 하락하며 비교적 완만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캐나다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낮은 편이었지만 팬데믹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였죠. 최근에는 신규 공급과 수요 둔화가 맞물리면서 상승세가 꺾였지만 다른 도시와 달리 장기 거주 계약 비중이 높아 단기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 오타와, 에드먼턴, 헬리팩스 등 일부 중형 도시에서도 하락세가 관측됩니다. 오타와는 약 1에서 2% 하락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에드먼턴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헬리팩스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신규 임대 매물이 늘어나면서 세입자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도시별 상황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신규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하락폭이 큽니다. 둘째, 중심가보다는 외곽이나 교통망이 좋은 중간권 지역에서 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잡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곧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도시별 지역별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협상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밴쿠버나 토론토처럼 하락폭이 큰 도시에서는 가격 협상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반면 캘거리나 몬트리올처럼 하락폭이 작은 도시에서는 매물 선택지를 넓혀서 외곽 지역이나 신규 단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시별 하락률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광고 가격과 계약 가격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광고된 월세보다 50에서 $100 낮게 계약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현장 분위기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캐나다 월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폭과 속도는 도시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캐나다 월세가 내려간다는 뉴스만 보고 움직이기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흐름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 월세가 이렇게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는 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이해하면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급의 확대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각 주정부와 민간 건설사들이 추진해온 신규 주거 단지와 임대 전용 아파트들이 대거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는 팬데믹 이후 집값과 월세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건설 허가 절차를 완화했고 그 결과로 2022년과 2023년에 승인된 많은 프로젝트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완공되며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와 콘도 매물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넓어졌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해져 월세를 낮추지 않고는 세입자를 잡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인구 증가세의 둔화입니다. 캐나다는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이민자 유입률과 유학생 증가로 인해 주거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2024년 말부터 일부 정책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유학생 비자 발급 총량을 줄였고 일부 주에서는 단기 거주자의 임대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대도시의 단기 중기 임대 수요가 감소했고 이전에는 들어오자마자 매물이 동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매물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기 불확실성과 생활비 부담입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월세 지불 여력이 줄어들었고 많은 가구가 조금 더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이동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가구나 은퇴 세대에서는 월세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이런 흐름이 전체 시장의 평균 가격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집주인들의 전략 변화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주인들은 공실이 나면 금방 채워진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실이 길어질 경우 월세를 조정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무료 거주, 이사비 지원, 주차비 면제, 초기 가구 제공 같은 혜택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겉으로는 월세 금액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세입자가 지불하는 총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시장 심리 변화입니다. 월세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세입자들이 서두르지 않고 더 많은 매물을 비교하고 협상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협상력을 가진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 변화는 단기적으로도 가격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는 임대료 상한제, 임대계약 갱신 시 인상률 제한, 신규 주거 공급 확대 같은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신입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시장 전반에 가격 안정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캐나다 월세 시장은 오랜 상승세에서 벗어나 안정기 또는 하락기로 진입한 것입니다. 다만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공급 속도, 이민 정책 변화,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월세 하락 현황과 도시별 비교, 그리고 그 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현재의 하락세가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더 긴 기간 동안 이어질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까지는 전국 평균 월세가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착공된 신규 아파트와 임대 전용 주택이 계속 시장에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올해 말까지도 신규 매물 공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는 전년 대비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전망에서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만약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 회복과 함께 이민 유학생 유입이 다시 증가한다면 수요가 빠르게 늘어 월세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지금의 하락세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는 지역별로 상승세와 하락세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각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세입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 시세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건물이나 위치에 따라 월세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집주인과 협상하면 좋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락폭이 큰 지역이라면 인하 요청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집주인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첫 달 무료 이사비 지원, 주차비 면제 같은 혜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월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조건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장기 계약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현재의 하락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금액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야를 넓혀 외곽 지역이나 새로 지어진 단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편리한 외곽 지역이나 신규 단지는 경쟁이 덜하고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더 유연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 상황에 맞춘 가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실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커지기 때문에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월세를 고집하기보다 적정선에서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둘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달 무료나 부가 서비스 제공은 처음에는 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세입자를 빨리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기존 세입자를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과정에는 광고, 중개 수수료, 공실 기간 등 여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적인 인상률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리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유지와 보안, 주차 환경, 편의 시설 개선은 세입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잘 관리된 건물은 가격 협상에서도 강점이 됩니다. 오늘은 캐나다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월세 하락 현황과 도시별 변화, 그리고 그 원인과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10개월 연속 이어진 이번 하락세는 세입자에게는 기회가, 집주인에게는 시장 변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세나 완만한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고 변화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